물리는 이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자연 현상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걸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서 운동에 대해서 이때까지 공부를 조금 했고요. 물리는 관심이 이 에너지와 힘에 있습니다. 결국 물리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은 부분이 이제 이 에너지 부분이지만은 이 에너지는 좀 추상적이고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힘을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1, 2, 3법칙.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잘 적용하는 내용은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이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적용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그러면 일단은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에 해당하는 힘 그러면 F는 ma라는 이식 굉장히 유명한 그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힘은 뭐 여러 가지 중력이 될 수도 있고 탄성력이 될 수도 있고 전기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힘이고요. 이 가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위치를 한 번 더 속도를 다시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위치를 두 번 미분한 요게 이제 힘이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위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것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운동이 다 설명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만 파악해가지고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가 거의 고등학교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이제 제1법칙. 우리 이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항상 알고 있는데 진짜 관성,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하려고 하는 성질. 운동의 제2법칙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F는 ma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운동의 제3법칙은 여러분들 잘 아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관성의 법칙부터 먼저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관성 한번 생각해 봐요. 운동 상태가 잘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본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움직이는 게 힘을 안 주면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예, 우리 생각하고 우리 본성에 이거 잘 안 맞죠? 예. 힘을 안 받으면 모든 것은 정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이 갈릴레이가, 물리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관성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뭐 가상실험 있죠. 실제로는 없지만은 갈릴레이 머릿속에 사는 사고실험. 자, 요런 데 공이 있으면 공이 원래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원래 높이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수평이면 얘가 같은 높이까지 못 가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운동이 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머릿속의 이 실험. 이걸로부터 이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이제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관성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운동 상태라는 것은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이걸 관성이라고 한다. 속력하고 속도 구분하죠? 속력은 빠르기만 있는 거고 속도가 같다는 것은 빠르기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죠. 예. 속도가 같다는 것은 방향까지도 같아야 속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려는 성질, 외부에서 힘이 없으면 이게 관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속도가 변하려고 하면 방향이라도 바뀌려고 하면 외부에서 힘이 이제 그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운동들은 결국은 정지하고 마니까 속도가 변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힘을 주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보다는 결국 정지해 가려고 한다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거기에는 마찰력이나 어떤 다른 힘이 있어서 정지한 거지 힘이 없으면 저절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관성에 관한 이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관성에 대해서 이 뉴턴은 이거를 이제 갈릴레이의 이 생각을 운동의 제1법칙으로 가져오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뒤에도 나오지만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지만은 관성계라는 개념을 뉴턴의 운동 2법칙이 1법칙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관성계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 관성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관성의 법칙이 성립되는 그런 그런 좌표계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계라는 것은 뭐라고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을 안 받으면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힘을 안 받으면 등속 운동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좌표계를 관성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하여튼 운동의 제1법칙은 이런 관성의 법칙, 운동 상태가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관성의 법칙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그걸 약간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힘을 받는다는 거죠. 힘을 받아야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운동 상태가 뭐라고요? 속도죠. 속도가 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가속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때 가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가속도는 주어진 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힘은 뉴턴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도 이미 나와 있죠. 속도의 변화율. 이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단위가.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 표준 단위로 미터 퍼 세컨, 이런 것이 이제 가속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힘도 이제 단위를 새롭게 정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뉴턴을 기념해서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정하는데요. 이 계산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1뉴턴의 힘이 주어졌을 때 가속도가 1m per second 제곱의 가속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1뉴턴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비례상수 같은 거 1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런 결론에 되면 비례상수 쓸 필요고, A는 그냥 M분의 F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비례상수가 1이 되도록 힘의 단위를 정해가지고요. 예. 사실 뉴턴의 운동 2법칙에서 가속도는 주어진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이 내용은 이 F는 MA라고 이제 쓸 수 있죠. 이 가속도는 주어진 힘에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 F는 MA라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힘만 알면 여기에 공식에 대입하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문제예요. 그냥 산수 문제예요. 근데 왜 어려우냐면, 여러분들 어떤 힘이 있는가, 힘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당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텐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받는 힘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딱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받는 힘이 중력이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데, 뉴턴의 운동 2법칙에 의하면 바로 힘이 중력이 있으면 가속돼야 됩니다. 중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파악하는데 이 힘을 파악하려고 하면 가속도가 있느냐 없느냐, 가속도가 얼마 되느냐, 이런 걸로 파악할 수도 있고, 가속도를 보고 이제 힘을 추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 가속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가속도가 0이라고 하면 그럼 힘도 0이 되는 거예요. 합력이. 알짜 힘이라고도 하는데 그 합력이 0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뭐 지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회전 운동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0이라고 보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힘은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 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가속도를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짜 힘이 0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힘은 중력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다른 힘이 있어가지고 더해져가지고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래로 중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이 물체에 중력이 있다. 이런 중력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아래로 꺼져야 되는 거죠, 가속.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가속 안 되는 거 보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합력이 0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힘이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 요런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닥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력, 이건 수직 항력,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또 문제도 많이 풀어봐요. 예, 우선은, 내용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예, 재밌는 문제들, 생각하고 싶은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뉴턴의 운동 2법칙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용과 반작용 법칙 운동의 제3법칙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뭐냐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하는 힘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반작용하는 힘은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3법칙이 됩니다. 뉴턴이 볼 때는 뭐 벽을 밀어주면 벽이 반드시 그 반작용하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작용과 반작용하는, 내가 힘을 주는데 힘을 받아주는 힘이 없는데 힘을 준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 힘을 주는데 받아주는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의미가 있습니까? 받아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A, 어떤 두 물체가 있어요. 이 두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기력을 작용한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플러스야 붙고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서로 당기겠죠. 예, 당기는데 A가 B를 당기는 힘을 FAB라고 해 볼게요. FAB. 예. 그럼 A가 B를 당길 수만은 없는 거예요. A가 B를 당기는 힘. 그렇게 하면 A가 B를 당기는 힘은 이거를 여기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게 더 좋았겠어요. 이 중요한 거는 A가 B를 당기는 힘은 그러면 어떤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B가 받은 힘이죠. A가 B를 이쪽으로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A가 B를 이렇게 당겨주면서 A가 힘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A가 B를 이렇게 당겼다는 것은 거꾸로 이제 A도 힘을 B로 A를 당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B가 A를 당기는 힘을 F, B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 힘이 이제 힘 벡터죠.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쓰는 거죠.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데 반대라는 거죠. 반대는 물리에서 마이너스를 쓴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뉴턴의 운동의 제 3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걸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이거 사실 질문하면 오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오개념으로 남아 있어요.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